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부안군이 그 시로 승격할 경우에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이제 군에서 이제 시로 승격한 도시를 보게 되면 당진을 좀 예를 들어볼 수 있고요. 또는 이쪽 경기도권에서는 여주군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진군 같은 경우도 시로 승격하기 전에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의 여주군 같은 경우도 이제 시로 승격이 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이제 투기 바람이 불었고 실질적으로 땅값이 급등하는 그런 사례를 확인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부안군이 과연 시로 승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작용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유추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 부안군은 현재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라고 하는 큰 호재를 이제 등을 업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정조건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조건과 이제 부안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안에 대한 행정구역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1개의 읍과 그리고 12개의 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안군은 현재까지 농업과 수산업이 주력 산업이고 관광업은 크게 발전하지 않은 전형적인 농어촌 형태의 군 단위 지자체로서 도시화율도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부족 등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부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현재 65세 인구 수가 총 16,518명 정도로 되는데,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좀 고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가 어떻게 군에서 시로 승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먼 꿈이고 이상형이라고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만금의 어떤 개발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새만금의 어떤 인구 형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2017년도 4월달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알아볼 텐데요. 새만금 이제 보게 되면 전체 인구는 56,000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는 28,000명, 그리고 여자는 한 28,000명, 28,465명으로서 상당히 이제는 비등한 관계를 볼 수가 있겠고, 세대수는 27,000가구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부안읍이 인구가 가장 많겠죠. 부안읍이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2,000명 정도 인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산면부터 해서 위도면까지는 2,000명에서 한 4,000명씩 인구가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안 읍내 주변으로 해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저조한 인구로 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은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요건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시승격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방자치법상 보게 되면 인구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음 두 개 중 한 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군 전체 인구가 15만 명 정도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부안 인구가 한 56,000명대라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한 10만 명 이상 정도가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 아직 먼 나라 얘기 같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도시 형태를 갖춘 한 개의 지역 읍 인구가 5만 명 이상이거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읍 또는 면 인구가 각각 2만 명 이상이면서 이곳의 합계가 5만 명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법상 이제 시행령인데요. 여기에는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가구 비율이 군 전체의 한 45%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46.8%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시가 되려면 부안군 전체 인구가 15만 명이 되거나 하나의 읍과 면이 있는데 읍하고 면 두 개 합친 인구가 5만 명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한 면이라든지 읍에서 2만 명 정도 인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인구가 5만 6천 명으로서 사실은 부안군 전체 인구 15만 명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 10만 명 이상 인구가 유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못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안읍이 지금 현재 2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 부안읍 인구만으로 5만 명 정도 인구가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부안읍과 나머지 면 중에서 하나의 면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안읍과 그 다음에 하나의 면이 합쳐서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지금 부안읍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안읍이 2만 1,000명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면소재지의 인구가 한 3만 명 이상이 돼야만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볼 때 주산면과 위도면이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0명에서 거의 3, 4,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2만 명 이상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구 유입 정책을 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안군이 시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부안군이라고 하는 전체 인구가 15만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안읍 인구가 5만 명이 되거나, 또는 부안읍과 또는 다른 면이 인구가 합쳐서 5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읍 또는 면이 2만 명을 이상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갖추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부안읍이 현재 2만 1,000명에서 2만 2,000명 정도 육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인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개화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현재 개화면이 있고 이제 변산면이 있는데, 개화면이 인구 랭킹 3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산면보다는 개화면이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각종 교통망과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하고 인접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안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부안읍과 개화면이 인구가 5만 이상 늘어나야 되고, 적어도 개화면이 2만 이상의 인구를 확보를 해야만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점점점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15만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안도 시로 승격하는 것이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부안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새만금은, 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새만금의 배후 지역이다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만금이 개발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유발 인구 배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볼 때 총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한 75만 명 정도, 76만 명 정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변 지역 및 도시에 한 나머지 47만 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75만 명에서 거의 한 8만 명 정도까지는 새만금 내부 용지가 아니라 내부 용지 외에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관광 내조용지에 보면은 인구가 한 4만 4천 명 정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되는데요. 이 관광 내조용지는 이제 부안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안은 기본적으로 내부용지에 한 5만 명 정도의 인구 유입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외부의 주변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 배후 부안지역 예상 유입 인구는 총 48만 명 정도가 외부에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접 지역에 군산과 김제와 그리고 부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곽 쪽에 익산이라든지 전주 또는 정읍까지 이르러서 이제 분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새만금의 어떤 개발에 따라서 인접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이 군산, 김제, 그리고 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한 3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15만 명 정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니멈 15만에서 18만 명 정도까지 보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부안 관할 관광레저 용지 인구와 그리고 새만금 배후 부안 지역 예상 유입 인구를 합치니까 부안군의 예상 유입 인구는 바로 20만 명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이제 부안군이 과연 현재 5만 6천 명에서 진짜 10만 이상, 사실은 인구 10,000명 늘어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0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시로 승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인구 분포도를 공부함으로 해서 이 부안은 충분히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제 개발이 됨으로 해서 외부에 개발된다고 했을 때 부안군 그 주변 일대로 해서 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나머지 면 소재 중에서 바로 이제 창북리, 개화리, 그리고 현재 있는 봉학리, 현재 그 증산리, 그리고 이런 지역 일대에 개화면 소재지에 있는 지역들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부안군 자체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인구 2만 이상 그리고 3만 이상 면 소재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해서 인구를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새만금하고 인접지역이고 새만금하고 멀리 있는 줄포면이라든지 변사면 일대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개화면 일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개화면 일대의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가 승격이 됐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 도시 브랜드가 상당히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농촌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거주민들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으로서 인식되어 기업 이전 및 투자로 인구 증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재원 지원을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행정재정 소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증가하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세, 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당진군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국가보조금 430억 원과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한 40억 원이 증가가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받게 되면 이 돈을 갖다가 또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냐면 이 시로 승격한 그 지역의 복지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 다시 재원이 조달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화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이 도로망 그리고 철도망 그다음 이런 것들의 SOC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집가 상승도 또다시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수 증대로 인해 도시 실정에 맞는 투자로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어 정주 여건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급여 수준이 중소도시의 기준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 및 복지 수혜자가 상당히 증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의 원칙, 도시지역 및 인근 위주의 투자를 해라. 자, 부안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도시적으로 지정된 7개의 지역 중 교통망이 개선되어 개발 여건이 좋아지는 동서3축도로, 남북2축도로, 남북3축도로 인근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인근에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성공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어떤 개발 후광 효과로 부안군은 시로 승격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로 승격하게 되었을 때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15만이 되거나 그리고 두 개의 읍 또는 면 소재지가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읍이 또는 면에 적어도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부안에는 부안 읍내에 인구가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 개화면이 뒤따르고 있는데 개화면이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4천만 명밖에 없는 이 개화면 일대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이축도로, 삼축도로 교통망이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새만금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한테 개화면 일대의 땅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